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 공예 하시다 보면 안감이라는 것을 써서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간단한 것을 만드는 터라 가죽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복잡한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하면 안감이라는 것을 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감을 어떤 걸 쓸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직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천이라고도 하고 한자어로는 직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woven fabric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실같이 정말 길쭉한, 얇은데 길쭉한 어떤 섬유로 어떻게 교차해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능직, 직조 여러 가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어찌 되었든 뭔가 길쭉한 선을 여러 개 겹쳐서 교차해서 면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조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올이 조금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캔버스인데 이런 식으로 올이 풀리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어떠한 실을 이렇게 겹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이 풀리게 됩니다. 보이시죠? 대부분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뭔가 실이나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근데 가죽 같은 경우는 많이 다르죠. 가죽은 이렇게 올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면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가죽이나 아니면 인조 스웨이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건축으로 따지면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하시면 돼요. 콘크리트는 그냥 한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조해서 만들어낸 직물, 천 같은 경우는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벽돌을 쌓아 올려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선을 여러 개 겹쳐서 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미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올이 풀려 나가는 천 종류를 쓸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겉은 가죽이고 안쪽 가죽을 써버리면 되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감용 가죽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안감용 가죽이라고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안감용으로 쓰기에 조금 적합한 혹은 누군가의 선호가 반영되어 있는 가죽이라는 게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가죽 같은 경우는 제가 1.3mm 두께로 PR을 했어요. 이게. 근데 같은 가죽을 절반 쭉 갈라서 0.8mm 두께로 PR을 해서 이거는 안감으로 쓰려고 조금 얇게 PR했습니다. 보통은 같은 두께로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두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안감에 쓸 가죽은 조금 더 얇게 PR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감용 가죽은 돈피, 돼지 가죽이죠. 돼지 가죽을 써야 된다, 그런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면 혹은 플랫하게 되어 있는 민자 가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안쪽 가죽으로 만약에 이게 겉감이면 같은 가죽을 안감에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선호 차이일 뿐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특성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죽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웨이드죠. 스웨이드인데 대부분의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플릿 레더를 별도의 가공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가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그레인이 괜찮은 이쪽은 따로 쓰고 그 아래에는 스플릿 레더를 가지고 스웨이드 처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을 안감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물론 겉감으로 쓰기도 해요.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는 이미 면이기 때문에 따로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스웨이드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인조 가죽스러운 게 인조 스웨이드죠. 우리나라에서는 샤무드라고도 많이 표현하는 그런 건데 어찌 되었든 이것도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가죽처럼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이나 직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캔버스도 있고 뭐 옥스포드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레이온도 있고 뭐 마, 견, 뭐 하여튼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저도 종종 쓰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조되어 있다 보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냐면 마감 처리, 엣지 코트를 하게 되면 이건 이미 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흡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살짝 흡수되는 정도로 끝나서 이 면 처리를 하기 좋은데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싹 흡수가 돼요. 그래서 엄청 예쁘지 않죠. 그리고 이 올이 풀려나가는 경우들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래 쓰다 보면. 그래서 이런 천이나 직물을 쓸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접어서 마감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가죽을 덧대어서 연장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뭐 면으로 되어 있는 것과 직조되어 있는 이런 천을 조합하는 방법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면과 면으로 되어 있는 것끼리 쓸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겉감으로 쓰고 이것을 안감으로 쓰면 그냥 이렇게 덧대어서 바느질하고 엣지코트로 마감해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위쪽을 시접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죽을 쓰고 있을 때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 안감도 접어서 이렇게 하면 이 단면이 이미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엣지코트를 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성 브랜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하면 엣지코트를 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쪽을 이런 천을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시접 처리해서 바느질로 박아버리면 마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겉 가죽은 그대로 두고 겉 가죽만 엣지코트를 칠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될 이 안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접 처리해서 이렇게 붙여버린 다음에 이쪽을 바느질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죽만 엣지코트로 마감 처리가 되고 이 안쪽에 있는 뭐 천 같은 경우는 접어서 마감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 안쪽에 또 다른 방법으로 쓰고 싶을 때는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겉가죽은 그대로 하고 안쪽 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에 가죽을 대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처리를 해준 거죠. 그리고 엣지코트 칠할 부분은 가죽이 되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가지 조합이 나오는 건 이 안감으로 쓰는 천 같은 경우에 엣지코트를 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내가 쓰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면과 면이 다 채워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어요. 저희가 이런 사선 그리프를 쓰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은 면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직조되어 있는 천을 썼을 때는 이 사선 그리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사선 그리프를 쓰면 이렇게 올이 풀리게 돼요. 이제 잘려서 이 각각의 뭐 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섬유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을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천을 쓸 때는 이런 올 그리프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